오늘은 대상포진 초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때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쓸 수 있는 한방과립제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60세 여성분이 대상포진으로 왼쪽 옆구리 앞뒤로 통증이 심해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대상포진 약을 먹는데도 피부로 포진만 안 올라오지 옆구리가 많이 아파 3일째 잠을 못 주무셨고, 요 며칠은 저녁에 발바닥도 열이 나고 아프며 잇몸도 다 들떠서 치아까지 시큰거려 잠을 더 못 주무신다고, 어째 병원약을 먹어도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지냐며 한숨을 쉬셨죠. 제가 이번 대상포진은 언제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라고 여쭈니 이게 통증이 온 지는 한 4일 되었고 바이러스 약을 드신 지는 한 3일 되었다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게 벌써 5번째 재발인데 이제까진 오른쪽으로만 통증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왼쪽으로 왔다며 이게 이렇게 잘 안 낫고 자주 재발되는 거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대상포진은 인체의 신경줄기에 불이 난 것과 같아서 바이러스라는 불길이 일면 전선이 불에 타듯 그렇게 신경줄기가 손상되게 되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재생되지 않는 한 손상된 전선에 스파크가 일듯 조금만 힘들어도 통증이 재발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대상포진은 왼쪽이 새로 생겼으니 또다시 새로운 신경세포에 불이 난 상태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그 불을 꺼야 해요. 마치 산불을 초기에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듯이요. 왜 대상포진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산불이 넓게 퍼지듯 신경줄기가 넓게 타버려 오른쪽처럼 왼쪽도 또다시 후유증으로 인한 재발로 고통받게 되니까요. 따라서 지금 드시고 있는 항바이러스 약과 함께 한방과립도 할 수 있다면 고함량 비타민C도 같이 복용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그렇지 않아도 평소 입병이 잘나 비타민C를 먹고 있는데 위장이 좋질 않아 많이는 못 드신다며 과립도 소화부담 안 되게 지어주세요 하세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불길을 끄는 약으로, 하지만 소화엔 최대한 부담이 안 가게 3일분 과립을 지어드렸네요. 그리고 다음날 그분께 전화가 왔어요. 약사님께서 주신 과립을 어제 2번 먹고 잤는데 4일 만에 처음으로 잘 잤어요. 지금도 물론 아프긴 하지만 옆구리에 있던 열기가 싹 사라지면서 통증이 견딜만 하고요. 발바닥 아픈 것도 잇몸이 다 들떴던 것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들진 않았네요 하시며 한결 밝아진 목소리로 감사하다 하세요. 아, 그럼 됐어요. 과립 2번에 불길이 한풀 꺾이기 시작하고 잠을 자기 시작했으니 지금부터 이틀 동안 과립을 더 드신다면 완전하지 못해도 많이 나아질 테니까요. 이후 다시 오시면 그때 가서 과립을 좀 줄여서 2-3일분 드리거나 몸을 보강해주는 과립을 더해드리면 되고요. 하지만 예전에 4번이나 재발되었던 오른쪽 대상포진은 포진 부위의 신경세포들이 화기에 의해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자주 통증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hen 이들 신경세포들을 복구하기 위해 한약을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웬 대상포진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열기며 화기 이야기를 하는 거냐 궁금하시겠죠? 사실 동양의학으로 볼 때 대상포진 는 바이러스 자체가 병의 원인이다 라고 보기보단 과로와 스트레스로 생긴 간의 화열기가 폐와 피부에까지 팽창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바이러스는 이런 화열기에 의해 급속히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걸 동양의학에선 목극금, 즉 원래는 금극목으로 오행에서 금에 해당되는 폐가 목인 간의 열기를 제어해야 하는데 이게 역으로 간의 화기가 심하게 팽창하므로 폐가 간의 열로 역공을 당하여 폐에, 그리고 폐가 주관하는 피부에 열이 팽창하므로 목극금 또는 목모금이라 부르는 거고요. 따라서 대상포진을 한약으로 제어할 때는 제일 먼저 간의 화기를 차게 시켜 그 기세를 꺾어주어야 해요. 주로 자음강화탕이란 과립으로요. 하지만 지금 간의 화기가 폐와 피부 표면으로 팽창하여 피부의 화열기가 물집을 만들고 있으므로 이를 식혀줄 목적으로 폐에 열을 식혀주는 황금이, 그래서 황금이든 황련해독탕과 황금탕이 꼭 필요하네요. 간의 열기가 좀 강한, 평소 스트레스가 좀 심한 사람이라면 용담과 치자를 더할 목적으로 용담 사간탕이라는 과립까지도 생각해봐야 하고요. 하지만 대상포진의 양상이 이분처럼 통증만 심한 경우가 아니라 통증과 함께 물집이 심하게 올라온 경우라면 이때는 화기와 함께 피부층에 정체된 수분도 조절해야 하므로 자음강화탕이라는 진액을 보충하면서 열기를 내리는 과립은 양을 줄이고 인진오룡산이나 당기작약산 같은 과립제로 수분과 화기를 함께 해결해야 하네요. 특히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혈액의 질을 올려주며 위장을 보호하면서 간의 화기를 시켜야 하므로 자음강화탕보단 당기작약산이나 인진오룡산이 더 필요하고요. 거기에 폐와 피부층의 화기를 내려주는 황련헤드탕이나 황금탕, 용담 사간탕이라는 과립도 용량을 더 줄였어야 하네요. 왜 차한 성질의 약초들이 원래도 약한 위장 기능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왜 예전 블로그에선 자음강화탕이나 용담상한탕, 당귀작약산 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말하던데 이걸 대상포진에 사용한다고 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원래 한약은 병의 원리가 같으면 다른 병이라 하더라도 같은 치료를 하고 병의 원리가 다르면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다른 치료를 한다 하잖아요. 이를 동병이치, 이병동치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용담사간탕을 주로 생식기나 비뇨기 질환에 사용한다 해도 그 치료 원리가 간에 정체된 습열을 없애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간의 습열로 비롯된 대상포진에도 용담사간탕을 쓸 수 있다가 당연히 이해될 것이고, 의모화 등이 사용하는 다음강화탕이 간의 열을 내리고 흉부에 팽창된 열을 식혀내리므로 간의 열로 폐와 피부에 열이 팽창이 생긴 대상포진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지요. 다만 피부층에 수분이 많은 체질에서 물집이 심한 경우라면 습에 습을 더하는 자음강화탕은 물집 또한 더 늘어나게 할 수 있으므로 그때는 습기와 열기를 조종하는 당귀작약산과 인지노령산이 더 맞겠다 하는 것도 고개가 끄덕여질 거고요. 그래도 좀 헷갈리고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잠깐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대상포진으로 통증이 심한데 수포가 올라오지 않거나 조금 올라온 경우라면 자음강화탕, 황련해도탕, 황금탕에 간열이 좀 심하면 용담사간탕까지 써서 간의 화기와 피부층의 열기를 빨리 식혀주세요. 하지만 대상포진으로 인한 물집이 피부 표면으로 심하게 올라온 모습이라면 당귀작약산, 인지노령산, 황련해독, 용담사간탕으로 간과 피부층에 팽창하는 습열을 수분을 더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포도 통증도 두 케이스 중간 어디쯤이라 느껴진다면 위 두 처방이 사용된 과립을 적절히 배합해서 용량을 잘 맞춰주세요. 평소 소화력이 약하고 위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위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용량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평이상 같은 과립을 소량 응용하고요. 하지만 대상포진으로 인한 화기는 초기에 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므로 초기 과립은 하루 이틀분은 강하게, 이후엔 용량을 좀 줄여 약간 약하게 쓰는 방식으로 각각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조금씩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까요? 참고로 앞에 손님분은 평소 소화력이 약하셔서 백출, 진피 등을 쓸 목적으로 인지노령산, 당귀작약산을 쓰면서 자음강화탕, 용담사간탕, 황금탕으로 3일분 지어드렸네요. 제 생각엔 이분이 대상포진과 함께 발바닥이 아프고 잇몸이 들뜬 게 아무래도 금생수가 안 되어 신장에 열이 차올라 생긴 증상으로 금기를 보충하는 맹문동, 천문동, 생지향을 써야 이를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되었거든요. 그런 약초들이 들어있는 과립이 다음강화탕이니 소화력 약해도 소량이라도 써드렸던 거고요. 그럼 다시 이런 질문이 나오겠네요. 왜 곧바로 신장의 열을 식히는 약초를 쓰지 않고 금생수를 잃어 신장의 열을 제어했냐 라고요. 사실 이런 질문은 상당히 고수분들에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아주 간단히 대답해 드린다면 허약한 사람은 아무리 그 열이 심하고 강해 보여도 사실 인체에 진액이 부족하고 고갈되어 생긴 허열이므로 함부로 그 열을 꺼버리지 않고 진액과 약간 시원한 물의 기운을 보충해 그 열기가 진액에 스며들어 진기가 되게 함으로 그 열기조차 버리지 않고 이용하려 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네요. 마치 물이 부족해 뜨거워진 솥에 불을 끄지 않고 솥 안에 물을 채워 솥이 물을 끓여 그 열기로 음식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이치로요. 오늘은 정말 너무 깊게 들어가 이게 동양의학인지 동양철학인지 모를 이야기까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동양의학은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듯 사람의 몸을 하나의 소우주로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자연현상으로 이해하므로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대상포진이 잘 낫질 않고 오래 가신 분들께, 때론 잦은 재발로 통증이 자주 반복되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 대상포진을 초기에 제어하여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로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